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네, 최근에 일본 후지TV가 한국의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독 입수, 그러니까 특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였고 이미 국내 신문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후지TV의 보도 내용 먼저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10일 날짜로 후지TV 극우 언론 단체죠. 네. 10일 날짜로 단독 문건을 입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인즉 전략 물자 무허가 수출 현황이라고 하는 이 한국 정부의 문건을 확보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김정남을 암살했던 VX의 원료도 한국에서 결국은 불법으로 수출이 되었고 네. 또 이를테면 에칭가스라고 하는 네. 사하린 가스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수소 네. 또 포화수소. 예, 네. 포화수소도 네.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로 수출이 되었다. 뿐만이 아니고 네. 핵 원료 봉의 피복 덮개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도 중국으로 불법 수출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불법 수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은 아니냐, 이제야 뭐 이렇게 알려진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수출입 제도의 허점이 많이 있다. 결국은 이 이슈를 안보 이슈로 이제 가져가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 보복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함과 동시에 지금 WTO에 제소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가트 규정에 수출을 규제할 때에 자국의 안보에 네.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Y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빼려고 하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술출입에 관한 것에 안보에 대해서 미룰 수 없는 한국 술출입 시스템으로 한다면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은 정상한 것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오늘 다른 매체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 물자들이 네.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려져 있는 시리아와 이란에게도 다량 이 무기, 다량 살상 무기의 원료로서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상계신문 하는 보도죠, 오늘요.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안보를 내세웠는데 그 뒷받침을 이제 언론이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후지TV가 단독 입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독 입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이 자료를 먼저 발표를 했던 거죠. 네, 이 해당 문건이요. 이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지금 우리 공화당이죠.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난 5월 17일 날 기사화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방금 조원진 의원 역시도 일본이 내가 입수한 자료를 악용했다, 적반하장이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가했는데요. 그랬네요. 이제 뭐냐면은 이 일본이 한국에 지금 제약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출 제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인들도 사실은 이런 밀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괜히 지금 한국에다가 안보 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도 역시 네. 이런 어떤 전략 물자의 밀수출은 사실은 사실은 일본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무려 한 30건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밀수출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매우 구체적으로 뭐 오사카항에서 96년도에 뭐 50kg, 뭐 고베항에서 뭐 불화수소 뭐 50kg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매우 구체적인 그런 정황을 쭉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일본이 반성해야 될 문제를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자부는 이 자료가 뭐 이렇게 밀수출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아니고 적발했다는 자료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출과 무허가 수출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네. 섞어서 지금 혼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밀수출은 진짜 몰래 나가는 것이고요. 네. 무허가 수출은 이제 수출을 하기는 하는데 단지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뜻하는데 사실은 네. 무허가 수출을 굉장히 적발이 잘 되고 이것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이 무허가 수출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허가 수출을 적시에 이렇게 끄집어내고 적발해내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게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굉장히 어떤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서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에칭가스 언급을 하면서 후지TV가 네. 살인가스라는 말을 일부러 좀 넣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살인가스 일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트러블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1995년도에 그 네. 도쿄의 그 지하철에서 이 살인 독가스가 그 살포가 되었습니다. 네. 오홈 진리교에 의해 살포가 맞습니다. 되어갖고 예. 12명이 그 사망을 하고 네. 무려 그 5,500명이 그 부상을 당했습니다. 즉 그 테러에 대한 그야말로 공포감이 이 에칭가스, 살인가스는 일본 국민들이 그야말로 각인되어 있는 이런 그 상태인 거죠. 이런 그 트라우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것이 북한으로, 한국을 네. 통해서 북한으로 또는 제3국에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일본의 일반적인 여론몰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곧 앞으로 있을 참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이 안보 이슈를 주요한 쟁점으로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 트라우마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에칭가스의 원료가 바로 지금 불법 수출이 한국을 통해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 아닌 가짜뉴스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망해 봅니다. 네, 후지TV의 보도에는 우리 조선일보 기사가 인용이 됐습니다. 먼저 후지TV에 출연한 그 패널의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朝鮮日報の中に、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いるんですが、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 조선일보 그때 당시 기사가 이번에 후지TV 보도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매우 유사합니다. 아. 예, 그 조선일보 기사는요, 이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전략 물자가 최근 네. 대량으로 이제 불법 수출이 되면서 어떤 그런 제산국을 경유해서 북한이나 이란 등 이제 네. 우리의 적대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그러니까 전 대한애국당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어떤 적대감을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의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역으로 네. 한국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밀수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수출 제한을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합리화의 근거로 쓰이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아까 화면에 잠깐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2015년도에 14건에서 2018년도에 41건이다. 이게 이렇게만 딱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자부 원데이터에서는 그 이전 연도의 수치들도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 2013년도에 한 68건이었고요. 2014년도에 그 48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급증이라기보다는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정확한 것인데 네. 2015년부터 18년만 잘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급증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작성된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이제 불법 수출이 급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헤딩을 뽑았기 때문에 네. 그 근거 자체가 상당히 박약한 것이 아니냐. 맨 말미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드러났는데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측에 이제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제목을 뽑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일본이 이 기사를 악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발이 이를테면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네. 이를테면 막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미 수출이 된 것은 회수를 했다. 이런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다 수출이 된 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일본 언론만 탓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훈훈한 소식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는데요. 순간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그야말로 슈퍼맨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네. 영상을 좀 볼까요? 예,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한 초등학생이요,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예, 저렇게요. 운전자가 그 순간요, 뒷좌석을 보다가 이 아이가 넘어지는 거를 차마 보지 못했다고 이건 합니다. 블랙박스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교통안전도우미가 뭐 다급하게 외치기도 하고요. 또 네, 차가 지금 넘어집니다. 예, 예. 차가 이제 아이의 몸을 덮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내리고요. 주변 시민들도 승용차 주위로 달려들고요. 네. 이 승용차를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다 같이 네. 이렇게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더 모여서 돕고요. 결국 1분 만에 차가 들려지고 아이를 구조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가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부상이 아유, 없다고 합니다. 예, 참 다행입니다. 저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괜히 들어 올리려다가 애가 좀 더 다치게 되면 나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마운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없었으면 저 아이가 이제 치명적인 이런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얼마나 배제할 수 없던 거죠. 다행입니까? 네. 더군다나 그 국내에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궁박한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을 그대로 모르고 지나쳐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나의 아들처럼 나의 조카처럼 힘을 합쳐서 그 친사회적 행동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따뜻한 뉴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